소득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소득세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연인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가 소득세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법인세고요. 자연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가 아니죠. 직접세이다. 그러므로 많이 번 사람이 또 직접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다라는 점이죠.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각각에 대해서 소득세의 부과징수가 원칙이란 점이죠. 능력에 따라서 과세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세율 자체가 누진세율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각 인적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은 부양가족에 따라서 인적 각종 공제를 해준다라든지 의료비가 많이 들었다라든지 뭐 장애우가 있었다라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무조건 과세되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잡아줄 때 소득 원천설이라는 개념이 있고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 원천이란 말은 소스를 말하죠. 그래서 일정한 곳에서 발생되는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요것에 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순자산이 늘었으면 무조건 과세하겠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말하죠. 벌었으면 무조건 어디서 벌었든 묻지 않겠다는 점이죠. 그래서 소득 원천선은 소득이 생긴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금을 걷겠다 안 걷겠다 이런 입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순자산 증가설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어디서 벌었는지 묻지 않겠다. 순자산이 들었냐? 그러면 과세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세에서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열거된 것만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다만 이자와 배당, 연금 소득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유사한 것도 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완벽한 열거주의는 아니고 유형별 포괄주의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수험생도 아니고 여기까지 볼 건 없고 크게 봤을 때 소득세에서는 열거된 것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원칙이고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순자산 증가하면은 법인세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분류 및 분리과세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가서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신고 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먼저 종합과세란 과세 기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합산하죠. 그래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다 합산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요것에 비해서 분류과세는 종합이 아니라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긴다는 소리죠, 이거.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근무해서 퇴직소득이 생기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해서 양도차익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요것은 한꺼번에 모두 묶어서 세율을 종합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의 상대 개념은 분류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대상 있는 것 중에서 요 속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납세자의 소득자의 납세 의무가 끝나는 그런 거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표현합니다. 분리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으면은요, 그건 기타 소득이 들어가요.
근데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복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쪽으로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다시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내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복권 당첨돼서 그 원천징수 당하면은 그걸로 복권에 관련되는 기타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종결되었다. 이런 거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소득세의 과세 체계를 다시 크게 보게 되면은 종합소득이 있고 분류 과세가 있다. 이건 따로 떼서 과세한다는 소리죠. 종합소득 중에서도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과세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라면은 국내 주소지나 주 환경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면은 국내 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잠깐 일본에 가서 돈 벌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일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어디서 벌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것에 비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한 일주일 놀다가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됩니다. 자,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말일까지가 되는 거죠. 자,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소득 금액은 자, 기업회계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순손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소득세에서는 말이에요. 수익이라는 용어 대신에 총수익금액이라는 용어를 써줍니다. 그리고 비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필요경비란 말을 쓰고요. 그래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용어 낯설지 않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 빼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세에서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각종 세법이나 그런 교재 자료에 수익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와 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5억을 벌었다.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요. 총 수익금액이 5억이란 소리라면 만약에 그러면은 그 장사에서 5억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빼야지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죠. 근데 5억이 소득금액이다. 그러면 사실상 그 장사에서 많이 벌었다. 왜? 필요한 경비 뺄 걸 다 뺀 나머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것에 비해서 법인세법에서는요. 또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자산이 증가한거라 하여 입금이란 말을 쓰고 순자산이 줄었다 하여 손금이란 용어를 쓰고 입금에서 손금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에 따라서 유사하지만은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자,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자, 요것은 종합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분류과세 빼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요것이 총 수익금액이 되겠고요. 요거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은 소득금액이 나와요. 이때 이자와 배당은 경비가 없죠. 그러므로 수익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자, 분리해서 과세된 걸 뺀 나머지를 종합과세로 집어넣어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소득공제, 뭐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이런 거 매년 세법 규정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걸 뺀 나머지가 소득세 과세 표준이 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급여 근로를 받는 근로자다. 그러면 근로 총 수익금액이 있을 거고요. 무조건 요것에 대해서 증빙 없어도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빼고 나면은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데 일용 근로자는 그냥 원천 징수한 걸로 끝나버립니다. 요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근데 일반 이제 우리 셀러리맨 같으면은 일용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리에서 종합소득금액이 합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다 예금을 했다. 그러면 이자 수입이 생기겠죠. 보통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은행 예금 이자는 분리과세예요. 그러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데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다 그러면은 합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뜻이죠.
자, 소득에는 크게 봤을 때 이자소득, 이런 것들이 이자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비과세가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배당소득, 배당을 받았거나 여러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펀드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 그걸 말합니다. 역시 필요경비가 없고요. 일부는 분리과세가 되고 비과세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섰을 때는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조건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어서면 종합과세가 된다. 또 국외 금융소득 등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느 치킨집이 있네요. 치킨집에서 매출액은 수익금액이 되겠고, 치킨 구입 가격, 임차료, 각종 기름값, 인건비 이런 것은 필요 경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거 비과세 대상 과세 제외 이런 것도 존재하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연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만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자, 근로소득. 참 여기 일만 하는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그래서 급여, 상여, 수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급여 등 열거되어 있는 것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종업원에게 경조금 같은 걸 줬을 때는 과세 제외 대상이다.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그 다음에 5월까지 가기 전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으로서 종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를 해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또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은 그 다음에 5월달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이나 기타 연금 받는 것이 되겠죠. 자, 일정한 소득공제를 빼고 그리고 비과세 되는 것이 있고요. 요거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타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복권 당첨됐거나 위약금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세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나도 인정 안 한 것도 있고 80%를 인정해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강연에 대한 기타 소득은 그 전체 수익금액의 80%를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증빙 없어도. 그런가 하면은 그 승마 쪽에서 투자액을 갖다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이죠. 비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고요. 기타 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입니다만은 일부는 분리과세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선택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매건 5만원 이하는 과세 최저한 제도가 된다 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퇴직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을 말하고 여기에도 비과세 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이 있어요. 부동산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도 필요경비가 있고 비과세 대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퇴직소득과 함께 분류과세죠. 즉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법 개요 중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 재산 여러 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건데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건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겠고, 여기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방세 중에서 중요한 세목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겁니다.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죠. 등록 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주민세.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회비 성격인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들은 뭐 개인은 무조건 얼마씩,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주민세로 과세가 되죠. 재산분, 사업주에게 재산분에 대해서 주민세가 과세가 됩니다. 균등분은 보통 징수다. 자, 고지에서 징수한다 이거죠, 이야기가. 자, 이것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0%로서 내는 소득분이 있습니다. 또 법인세에 대해서 10%를 또 추가로 내는 지방소득세, 요것도 소득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1억이 나왔으면은 국세로서 1억 법인세 내고 1억의 10% 1,000만 원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된다는 점이죠. 요것에 비해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역시 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주요 지방세 세목이 되겠습니다.